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수정란,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가문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달까요? 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가 바로 이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유전적 차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 지형이라는 것이 과연 배아 발생 초기에 그려진 아주 정교한 청사진을 평생 충실히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청사진은 단지 밑그림일 뿐이고 평생에 걸친 세포들의 생존 경쟁과 진화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다시 그려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도일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구조와 세포 분포는 발생 초기, 정말 그 첫 몇 번의 세포 분열에서 결정되고 성인의 조직은 바로 그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고해상도의 지도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배아 발생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조직의 클론 지형은 평생에 걸친 체세포 진화와 역동적인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재편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첫 시작, 첫 세포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에 기증된 시신이나 태아 조직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정란이 딱 한 번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돌연 변이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세포 계통, 이른바 L1과 L2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계통의 기여도가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성인 조직의 약 69%가 한쪽 계통에서 나머지 31%가 다른 쪽 계통에서 유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7대3 비율인 거죠. 우리 몸의 청사진은 첫 페이지부터 이런 근본적인 비대칭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와, 처음부터 그렇게 비대칭적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도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반이나 초기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배아 외 중배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다른 신체 부위를 만들 세포들과 불과 네 번째 세포 분열 시점에서 이미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각자의 길을 합니다. 이건 배아 발생의 각 단계가 아주 명확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발달 경로를 설정한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뇌 같은 복잡한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특정 반구나 특정 영역을 구성하는 세포 클론들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발생 초기에 정해진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대규모 이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성인의 몸은 이 모든 초기 발달 기록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서 혹은 고해상도 지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해상도 지도라는 비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요, 만약 그 지도가 그려진 종이가 평생에 걸쳐 비해졌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심지어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덧그려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지도가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노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지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젊은 성인의 혈액을 한번 보죠. 혈액은 약 2만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조혈모 세포 클론, 즉 여러 가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다클론성 상태입니다.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사회 같죠? 네, 아주 다양한 기여자들이 있는 상태죠. 하지만 75살 이상 노인의 혈액을 놓으면요, 상황이 완전히 정말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단 12개에서 18개 정도의 소수정의 클론이 전체 혈액의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장악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배아 시기에 계획된 결과가 절대 아니죠. 수십 년에 걸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적응력이 강한 클론들이 세력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이건 강력한 자연 선택이 우리 몸 안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은 노화된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궁내막처럼 세포 교체가 아주 활발한 조직에서는 건강한 젊은 여성에게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드라이버 돌연 변이를 가진 클론들이 이미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그 드라이버 돌연변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세포에게 성장이나 생존에 유리한 이점을 주는 특정 돌연변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궁내막은 매달 조직이 탈락하고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전쟁이 나서 영토가 재편되는 것과 같아요.
질병 상태는 이런 진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요. 예를 들어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의 결장 상피세포는 건강한 사람보다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가 2.4배나 빠르다고 해요. 특히 IL-17이라는 염증 신호와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 클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처럼 성인 조직의 클론 구조는 오래된 지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선택압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는 역동적인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드라이버 돌연변이 그 역할을 강조하신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흥미롭게도 그 돌연변이를 획득하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방금 예로 드신 자궁 내막 연구를 자세히 보면요. KRAS나 PIK3CA 같은 핵심적인 드라이브 돌연변이들이 대부분 생후 첫 10년 안에 발생한 클론에서 발견됩니다. 이건 성인기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어쩌면 초기 발달 과정에서 이미 잠재적인 우승 후보들이 정해지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모든 조직이 그렇게 역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장 조직 같은 경우 중년이 되어도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상피세포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해요.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클론이 특별한 이점을 갖는 양성 선택보다는 배아 시기 계획에 따라 그저 운에 맡겨진 중립적 진화가 지배적인 힘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결장의 낮은 비율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잘 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클론이 제멋대로 확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즉, 그 환경 자체가 진화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혈액 시스템처럼 훨씬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양성 선택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에서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돌연변이가 12개 생길 때마다 그중 하나는 세포의 생존에 유리한 드라이버 돌연변이일 것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기존의 암 관련 유전자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유전자들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돌연변이가 언제 생겼느냐 하는 시점보다 그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이 실제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성인기의 선택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선택적 환경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배아 발생 초기의 비대칭성이나 여러 단계의 병목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그 초기 비대칭성이 정말로 어떤 정교한 계획에 따른 결정론적인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초기 배아의 두 세포가 가진 DNA 복구 능력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거나 하는 지극히 확률적인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엄격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우연과 무작위성이 내포된 과정이라는 거죠. 또한 배아 발생 과정에는 초기에만 병목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곤층인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형성되는 낭배 형성기나 각 기관이 만들어지는 후기 단계에도 수많은 병목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후기 병목들은 초기에 그려진 단순한 지도를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병목 현상들이야말로 지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세포가 전체 조직이나 기관의 기원이 되는 이른바 창시자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예를 들어 배아가 8세포 단계일 때 이 중 단 3개의 세포가 나중에 태아 본체를 형성하는 4세포계 ICM 전체를 만든다는 추정이 있어요. 8개 중 3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병목인가요? 혈액세포의 조상이 되는 세포 계통도 최소 20개가 외배엽이 형성되는 시점에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들이 무작위로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인 조직의 최종적인 지리적 분포를 결정할 창시자 집단을 확립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들의 연속인 셈이죠. 하지만 그 창시자 집단이 평생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초기 창시자들이 세운 나라가 수천 년 뒤 후손들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의 변화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돌연변이 유래 변화 양상이야말로 초기 발생의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아의 연구에 따르면요, 발생 초기 첫 3번의 세포 분열 동안에는 세포당 평균 2.4개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꽤 높은 수치죠. 하지만 그 이후 수정란의 유전체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DNA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돌연변이율이 분열당 0.9개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 몸의 근원적인 세포 계통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표식, 바코드 같은 돌연변이들은 대부분 초기에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후 성인기의 조혈모 세포에서 연간 약 17개의 돌연변이가 꾸준히 축적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정교한 지도 위에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쌓이는 일종의 배경소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평생에 걸쳐 쌓이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를 단순히 배경소음으로 치부하시는 건 이건 정말 핵심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7개의 돌연변이가 꾸준히 쌓인다는 것은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원재료, 즉 변이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간단해요. 75년이면 세포 하나당 1200개가 넘는 돌연변이가 쌓이게 되고 그중 하나가 강력한 드라이버 돌연변이일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 속도는 결코 일정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처럼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를 2.4배나 가속시킵니다. 이건 성인기의 환경이 배아 시절의 출발점을 완전히 덮었으면서 진화의 속도와 방향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경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악보를 바꾸는 강력한 연주자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인간 발생에 대한 심층 계통 추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발생 초기 단 몇 번의 세포 분열이 우리 몸 조직을 구성하는 영구적인 비대칭성과 기본적인 골격을 확립합니다. 세포들이 평생에 걸쳐 새로운 돌연변이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 진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신체의 클론 지형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가장 초기 배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지도는 박물관에 걸린 낡은 지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 실시간 교통정보처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노화된 혈액에서 소수의 클론이 전체를 장악하는 극적인 변화, 자궁 내막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클론들의 영토 전쟁, 그리고 질병 상태에서 가속화되는 진화의 과정은 체세포 진화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아 발생이 우리에게 하얀 캔버스를 제공했다면 양성 선택과 환경적 압력은 평생에 걸쳐 그 그림을 계속해서 덧칠하고 지우고 새로 그리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세포 지형이 배아 시기의 청사진에 의해 결정되는 근원적인 측면과 또 평생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체세포 진화의 측면, 이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이는 인간의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나 암과 같은 질병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한 자료들은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역학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세포들의 이야기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